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중에서 조금 그 임신 성공률이 높은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시험관 시술을 받기 전에 사실 꾸준한 침 치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임신율과 그다음에 그 태아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한 부류에서는 이 시험관 아기를 시술하기 전에 2, 3개월 전부터 한약을 복용하신 분은 당연히 임신 성공률이 한약을 복용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하셨던 그분들보다 정확히 2배 정도 그 성공률이 높은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이게 시험관 악은 아무래도 이렇게 배란을 과배란을 시켜서 여러 가지 그 난자를 거의 한 4개 정도를 한꺼번에 시험관 악이 시술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쌍둥이 수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. 그랬을 때 사실 쌍둥이가 모두 4개를 심해서 4개가 모두 성공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좀 작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임신 성공률도 거의 한 1.9배 정도 한약을 복용을 했을 때 이렇게 침과 한약을 따로따로 복용을 했을 때도 그런 성공률이 있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험관 시술을 하기 전에 침과 한약 치료를 병행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시험관 시술을 했을 때보다 훨씬 생아 출생률이라는 그런 거는 임신율하고는 또 다르게 임신을 유지를 해서 마지막 달까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그런 경우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지고 특히 침 수술만 한 경우보다는 침과 한약을 병행을 했을 때 그 성공률이 거의 1.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단순히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시험관 시술을 한 경우보다는 침과 한약과 통합적으로 한약 치료를 관리와 사전 관리와 유지 관리를 받는 경우에 훨씬 난임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한약 치료는 한의학적 치료가 보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좀 시대적으로도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난임 치료의 필요성, 한방 난임 치료 방법과 관리법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난임 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난임 치료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렇죠. 박소연 원장님, 좀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점이라든지 개선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앞에서 남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한의학적인 이 난임 치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금 개별적으로 지역 한의사회와 연합을 해서 굉장히 소규모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 서울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지방에서는 뭐 부산이나 울산,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에서도 뭐 일부 구, 그다음에 전남 뭐 전북 조금씩 시도 중에서 아주 일부 분에 한해서 만 이게 좀 한의학적 난임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실 비급여 항목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별로 형평의 원칙도 어긋나고 특히 지방자치제의 역량이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한방 선호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좀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조금 지원이 되는 중앙정부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건강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뭔가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모법이 되는 그런 법 개정도 조금 시급하고요.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 치료만 받은 경우보다는 한약 치료와 병행을 했을 때 훨씬 그 성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한약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면 사실 그 첩약 의료보험이라는 어떤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첩약 의료보험이 안 되더라도 난임 환자들한테 대한 첩약 의료보험은 반드시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한의계 좀 전체적인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.